여러분, 간헐적 단식하고 계신가요? 요즘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시도해 보셨거나 지금도 실천 중이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살을 빼기 위해, 혈당을 잡기 위해 또는 세포를 젊게 만드는 오토파지라는 놀라운 효과를 기대하며 열심히 공복 시간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단식 시간 중에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것들, 혹은 당연히 괜찮겠지 싶어서 드시는 것들 가운데 단식의 핵심 효과를 한순간에 깨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게 뭔지 몰라서 매일 단식을 하면서도 정작 오토파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몇 달을 보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엇이 단식을 깨는지, 무엇은 괜찮은지, 그리고 오토파지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정확한 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토파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토파지는 그리스어로 자기 자신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세포가 스스로 손상된 단백질 찌꺼기, 기능을 잃은 세포 소기관, 노폐물들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세포 내부의 대청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하면 노화된 세포 구성 요소들이 제거되고 세포가 새 것처럼 재생됩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며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오토파지의 핵심 역할입니다. 이 오토파지를 발견한 연구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만큼 의학계에서 혁명적인 발견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간헐적 단식이 오토파지 관련 유전자 발현을 유의미하게 상향 조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암 치료 과정에서 단식 유도, 오토파지가 차별적인 스트레스 저항을 높여 치료 효과를 강화한다는 놀라운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토파지는 언제 시작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후 12시간에서 14시간이 지나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거의 소진되면서 몸이 본격적으로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오토파지는 이 시점 전후로 서서히 켜지기 시작해서 16시간에서 18시간의 공복이 유지될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즉 16대8 단식 방법을 올바르게 실천할 경우 매일 최소 몇 시간씩은 오토파지가 작동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구간에 무심코 마시는 단 한 모금이 그 모든 과정을 리셋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토파지를 조절하는 핵심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왜 그런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개의 중요한 분자 스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mTOR이라는 단백질인데 영양소가 충분할 때 활성화되어 세포 성장과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mTOR이 켜지면 오토파지는 꺼집니다. 반대로 AMPK라는 또 다른 단백질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즉 단식 상태에서 활성화되어 오토파지를 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단식을 하면 mTOR이 억제되고 AMPK가 활성화되어 오토파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스위치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올라가면 mTOR이 켜지고 오토파지는 멈춥니다. 단식 중 무언가를 먹거나 마셔서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면 그 순간 오토파지는 중단됩니다. 따라서 단식의 관건은 공복 시간 동안 인슐린을 최대한 낮고 평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단식을 깨는 것들, 그리고 의외로 괜찮은 것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식을 확실하게 깨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유 혹은 크리머가 든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 한 잔은 괜찮겠지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라떼 혹은 크리머를 넣은 커피를 드십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우유에는 유당이라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유제품의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능력이 탄수화물 못지않게 강합니다. 실제로 유제품이 혈당 상승 수준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높은 인슐린 반응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우유 한 큰술에서 2큰술 혹은 커피 크리머 하나만 넣어도 인슐린 수치가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는 오토파지 스위치를 꺼버리기에 충분합니다.
라떼 한 잔은 칼로리 면에서도 100kcal를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제로 칼로리 음료와 인공 감미료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실 부분입니다.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다이어트 음료. 칼로리가 없으니까 단식 중에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인공 감미료들은 칼로리는 없지만 인슐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점점 축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설팜 K와 수크랄로스 같은 성분은 장내 세균 조성을 교란하고 염증성 물질인 LPS 생성을 자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인공 감미료가 뇌에서 단맛 신호를 보내면 몸이 음식이 들어오는 것으로 착각하여 인슐린 분비를 준비하는 선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메커니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고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영역이지만 단식의 효과를 최대로 보고 싶다면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는 공복 시간 중에 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작아도 단 것입니다. 사탕 하나, 껌 한 조각, 과일 주스 한 모금. 설탕은 아주 소량이라도 인슐린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고형 음식보다 인슐린 반응 속도가 더 빠릅니다. 달달한 것이 당긴다면 그건 혈당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며 이 구간을 버텨야 지방 연소가 시작되고 오토파지가 극대화됩니다. 단 것을 집어드는 순간 그 모든 구간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나 치즈 같은 지방과 단백질 조합 식품입니다. 한두 알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아몬드 몇 알, 치즈 한 조각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소량이라도 mTOR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루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mTOR의 강력한 활성화 인자 중 하나입니다. 견과류에 든 단백질과 지방이 아주 소량이라도 인슐린과 mTOR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 시간 중에는 어떤 형태의 고형식품도 먹지 않는 것이 오토파지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일 스무디나 찹즙 주스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아침에 그린 스무디나 찹즙 주스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령 설탕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과일에는 천연과당이 들어있어 혈당과 인슐린에 영향을 줍니다. 과일을 갈거나 찹즙하면 식이섬유가 제거되거나 분해되어 혈당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찹즙 주스 한 컵은 여러 개의 과일을 액체 상태로 한꺼번에 흡수하는 것과 같아서 혈당 스파이크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여섯 번째는 단백질 파우더나 BCAA 음료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공복 운동 전후에 단백질 파우더나 분지사슬 아미노산 음료를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단식을 완전히 깹니다. 아미노산은 mTOR을 직접 활성화시키며 인슐린 분비도 자극합니다. 단식 효과와 운동 효과를 동시에 얻고 싶다면 공복 운동 후 단식창이 열리는 시간에 첫 식사로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제 반가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식을 깨지 않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물입니다. 물은 당연히 단식을 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식 중에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단식 중에는 소변 배출이 늘어나면서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순수한 물 외에 소량의 천연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전해질이 든 무가당 음료를 이용하시면 피로감과 두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랙커피입니다. 설탕도 없고 우유도 없고 크리머도 없는 순수한 블랙커피는 단식 중에 마셔도 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블랙커피 자체가 오토파지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토파지를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카페인이 AMPK를 활성화시키고 mTOR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유사한 오토파지 촉진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단 하루 2잔에서 3잔 이내로 제한하시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오후에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무가당 녹차와 허브차도 괜찮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 역시 AMPK를 활성화하고 mTOR 경로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오토파지를 지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녹차, 홍차, 무가당, 허브차, 루이보스티 등은
단식 중에 마셔도 오토파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어떤 차든 설탕이나 꿀, 우유를 추가하는 순간 단식은 깨집니다. 탄산수 역시 칼로리가 없으므로 단식을 깨지 않습니다. 무양 탄산수는 공복 시간 중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단식을 지속하기 어려운 분들께 권장되기도 합니다. 단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탄산음료와 혼동하지 마세요. 자, 이제 오토파지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7일 실전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날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공복 음료 목록 점검 기간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와 주방에 있는 단식 중에 마시던 음료들을 전부 점검해 보세요. 커피 크리머, 제로 음료, 스무디 재료들을 확인하고 블랙커피와 무가당 차, 물로만 구성된 공복 음료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공복 중에 손이 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단식의 효과를 갉아먹고 있던 주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날부터 다섯 번째 날까지는 전해질 보충을 추가하세요. 단식 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 길어지면 피로감이나 가벼운 두통이 올 수 있는데 이건 전해질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네랄 워터나 소량의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탄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 포함된 무가당 전해질 음료도 선택지가 됩니다. 여섯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은 단식창을 여는 첫 식사에 집중하세요. 오토파지가 끝나고 단식창을 열 때 무엇을 먹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 스파이크 없이 서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식품으로 단식을 깨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 아보카도, 견과류, 발효식품처럼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음식으로 첫 식사를 시작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치솟지 않으면서 몸이 단식 상태에서 식사 상태로 부드럽게 전환됩니다. 빵, 과자, 탄산음료, 과일 주스 같은 고당지수 식품으로 단식을 깨면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가 오히려 단식의 긍정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모든 분께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당뇨 환자,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을 낮추는 경구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장시간 공복이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임산부와 수유 중인 분들은 태아와 아이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간헐적 단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장기 청소년에게도 장시간 단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섭식장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공복 시간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단식 중 칼슘 섭취가 줄어들지 않도록 식사 시간 내에 충분한 칼슘 식품을 챙기셔야 합니다. 단식 초기에 두통, 현기증, 극심한 피로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공복 시간을 줄이거나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헐적 단식은 제대로만 하면 분명히 강력한 건강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습관 하나가 수개월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단식 중에는 순수한 블랙커피, 무가당 차, 물, 탄산수만 허용됩니다. 우유와 크리머는 안 됩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의 인공 감미료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탕이나 껌, 과일 주스 한 모금도 오토파지를 깨기에 충분합니다. 단백질 파우더와 아미노산 음료도 단식 중에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단식창을 열 때는 혈당 스파이크가 낮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중심의 첫 식사로 시작하세요. 이 작은 차이들이 오토파지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열심히 지켜온 단식 시간이 오늘부터는 제대로 된 오토파지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단식 중 가장 아찔했던 실수 경험도 나눠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세포 청소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